문학 교재에서 있는 이 28쪽에 있는 세경 본풀이라고 돼 있지. 보통 본풀이라는 게 어떤 갈래를 의미하냐 하면 근본을 풀어서 쓴 것이 본풀이야. 그래서 무슨 본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책상 본풀이 하면 책상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근본을 설명하는 풀이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세경 본풀이는 뭐냐면 자청비라는 사람이 농사를 관장하는 세경의 신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세경 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근본 풀이가 되는 게 이 본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본풀이는 세상의 천지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근본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좀 신화적인 요소가 강하겠지. 신비한 이야기거나 비현실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정도만 인지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혹시 틀려서 모르겠는 문항 있나요? 13번에 1, 5, 3번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30쪽에 있는 가와 나의 시를 볼 건데, 자, 역시 우리는 시를 봤을 때 주구장창 시만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힌트를 가지고 그 힌트를 바탕으로 이 시를 분석하면서 들어갈 거야. 자, 보기 박스를 한번 봅시다. 3번에 있는 보기. 우리는 문학을 풀 때는 보기를 먼저 볼 거예요. 희원이 읽어봐. 가와 나에는 모두 소멸이 생성으로 이루어진다는 의식이 들어간다. 가의 화자는 계절의 변화라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죽음, 탄생, 성장을 반복하는 생명의 모습을 드러낸다. 나의 화자는 촉박한 현실이 생명력 있는 세계로 전환되기를 희망하여 생명력 회복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 이미 주제를 먼저 다 던져줬어. 지금 보기에서. 가는 어떠냐? 계절의 변화라는 질서에 따라서 죽음이 있으면 또 뭐도 있어? 탄생도 있지. 그치?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뭔가 성장을 하지. 이런 반복의 생명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는 척박한 현실. 자, 그러면 나시에선 우리가 뭘 찾아볼 수 있으면 돼? 이 척박한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을 해볼 거고, 그걸 전환하고자 하는, 뒤바꾸고자 하는 소망은 또 어떤 시어로 표현되는지 찾아볼 거고, 생명의 소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면 되겠네요. 자, 가시를 먼저 한번 봅시다. 이원희가 화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상황과 정서를 한번 찾으면서 읽어보자. 지나가는 파란 하늘을 받들었다. 화목한 세순이 꽃보다 보였다. 청송이래도 가을 되면 흐름을 낙엽지나 봄마다 새로 젊은 자랑이 살아왔다. 낮에 햇볕 있고 밤에 별이 훌훌 내리는 이슬 마시고 파랗던 새순이 여름을 살았다. 잘 읽으셨습니다. 1인칭 화자 등장하나요? 화자가 등장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화자의 상황을 봤을 때 제목은 낙엽송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화자가 뭘 보고냐 하면 낙엽송, 가지마다 파란 하늘이 가득하죠. 그러면 소나무 가지 사이사이로 햇빛이 촥 비치는 모습을 지금 표현한 거지. 무슨 표현 방법이 먼저 두드러지냐면 무슨 심상이? 시각적 심상 두드러지네. 파릇한 새순이 꽃보다도 아름답다라고 표현했네요. 파릇한 뭘 보고 있어요? 새순을 보고 있네. 그러면 얘는 지금 새로 순이 뿅뿅뿅 난 걸 보니까 계절적 배경이 언제인 거야? 봄에 새순을 보면서 어떤 정서를 느끼냐면 곱다, 아름답다, 그치?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송이래도 소나무라도 가을이 되면 훌훌 낙엽이 진다고 하는데, 자, 봄이 지나서 언제가 된다면? 가을이 된다면 낙엽이 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죽음이겠지, 죽음. 그치? 나뭇잎이 떨어져 죽는다던데, 봄마다 새로 젊은 자랑이 사랑스럽다라고 했죠. 자, 젊은 사랑에 네모해 놓으세요. 봄마다 새로 젊은 이 자랑은 누구를 의미하니? 응? 새로 피어나는 시에 나와 있는데
새순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젊은 자랑스럽게 꿋꿋하게 피어나는 이 생명체가 어떻다고 느끼는 거야? 사랑스럽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칠판 봐.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죽기도 하지. 그리고 새순, 새로 탄생하기도 하지. 그리고 새순이 점점 자라나서 여름에 더 풍성해질 거 아니야. 그런 성장을 바라보면서 이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는 것과 생명력을 느끼고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 다음 계속 보자. 낮에 햇볕 입고 햇볕 동글. 밤에 별이 솔솔 내리는 이슬을 마시고 이슬 동글. 자, 그럼 햇볕이나 이슬은 전부 다 자연물이죠. 그런데 이 새순이 햇볕을 입고 이슬을 마신대. 그럼 이건 굉장히 대상은 사람처럼 혹은 어때? 살아있는 생명체인 것처럼 의인화되어 있네요. 맞죠? 그러면서 뭐래요? 파릇한 새순이 여름으로 자라난다 라고 했어. 아까 얘기했잖아. 성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릇한 새순이라는 시각적 심상과 함께 파릇한 새순 역시 생명력. 그치? 여기에는 안 써놨네 내가. 그냥 생명력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했구나. 근데 표현 방법 조금 두드러지는 거 혹시 찾아봤나요? 색채요. 파란. 그치? 또 의태어 어디 있어요? 훌훌. 그치? 솔솔. 이런 음성 상징어라고 합시다. 우리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됐고요. 자, 또 하나를 본다면 고웁다, 사랑웁다. 맞아요? 자, 이게 약간 옛스러운 말투를 통해서 아름답다는, 사랑스럽다는 이 정서를 굉장히 잘 표현했네요. 자, 이 시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죽음과 탄생, 그리고 생명에 대한 자연의 아름답다고 노래했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나시를 볼 건데, 나시는 A부터 이 F까지 박스가 쳐 있는데 C에 이렇게 넘버가 1, 2, 3 이런 식으로 달려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단 읽어보면서 화자의 상황이나 정서를 파악해보고 각각의 1, 2, 3이라는 것마다의 어떤 특징이나 아니면 핵심적 주제가 좀 달라지는가를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1을 먼저 읽어볼게요. 희원이 읽어봐. 나는 돌을 끈다. 꿈꾸는 시간을 위해 나는 돌을 끈다. 메마른 껍질로 둘러진 현실의 울타리 안에는 한 포기 풀도 자라지 못하는 가뭄들이 있고 불모의 뜰에서는 뿌리도 타는 목마름과 비틀어진 가지에 마른 나무들이 고스라지고 있다. 나는 돌을 끈다. 꿈꾸는 시간을 위해 나는 돌을 끈다. 자, 그럼 봐봐라. 나는 불을 끈다라는 화자의 상황을 봤지. 그치? 뭘 위해서 불을 끄냐면 꿈을 꾸기 위해서 불을 끄는 거야. 그럼 이 불을 끈다는 행위, 그러니까 불이 타오르고 있는 시적 상황은 긍정, 부정.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는 거니까 부정적이야. 메마른 껍질로 둘러진 현실의 울타리라고 돼 있죠. 메마른 껍질, 세모. 그러면 현실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메말랐다는 건 생명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한 폭의 풀도 자라지 못하는 가뭄의 뜰, 세모. 역시 생명력이 죽어가고 있죠. 부정적 현실. 불모, 세모. 불모는 풀 한 포기도 자라날 수 없다는 극한의 상황, 부정적이고요. 뿌리도 타는 목마름, 세모. 비틀어진 가지, 세모. 마른 나뭇잎, 세모. 이게 다 부스러집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부스러지는 거예요? 불을 끄는 행위 자체가 부정이 아니라 그치? 생명을 잃어가는 부정적인 현실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꿈꾸는 시간을 위하여 나는 불을 끈다. 이 불이라는 부정적 현실이 끝나야지 나는 뭘 할 수 있어요? 꿈을 꿀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때 정서는 불을 끄고 부정적 현실을 뭐 하고 싶어? 끝내고, 그치? 꿈이나 희망을 뭐 하고 싶어? 소망하고 있죠. 그걸 이루고 싶어. 맞지? 근데 희원아, 여기서 사용된 첫 번째 네가 보여지는 어떤 표현 방법이 좀 두드러지니? 나는 불을 끈다. 그렇지.
나는 불을 끈다, 나는 불을 끈다. 뭘 위해서? 꿈을 꾸기 위해, 꿈을 꾸기 위해 불을 끈다 계속 반복되죠. 그러면 이때의 반복은 운율 형성도 당연히 가져가지만 나는 부정적 현실을 끝내고 싶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이루고 싶다는 게 굉장히 강조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제나 의미를 뭐한다?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 이원아, 어떤 표현 방법도 봤어? 힌트는 세모와 동그라미야. 그렇지. 불, 생명력 없는 것, 그리고 나의 꿈. 서로 어때? 의미상 대조적인 시어들이지. 그치? 그 다음 하나 더. 여기서 대조랑 같이, 대조는 당연히 의미 강조하니까요. 근데 봐라, 이 불이 진짜 불을 끄는 거니? 아니지. 이 불을 끈다에서 이 불 혹은 메마른 이파리 뭐 기타 등등은 다 부정적인 현실, 힘든 현실이라는 뭘 가지고 있어?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 이런 게 바로 뭐야? 상징적인 시어가 사용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1번 부분을 봤으니까 이제 2번 부분을 한번 읽으면서 판단을 해봅시다. 2번 부분을 이원이 읽어봐. 불을 끈 시간의 끝에서 가뭄에 마른 현실의 시체에 꽃이 달린 찬란한 화제를 위해 지피는 불길은 거인처럼 치솟아 꿈속을 밝힌다. 요한의 그슬린 검은 잿더미 위에서 푸른 바다가 번져가고 싱그러운 냄새가 뿜어 3월의 뜰을 만드는 3월의 세상을 위하여. 얘들아, 불을 끄는 시간의 끝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부정적인 것이 끝나가는 끝에서 가뭄의 마른 현실 세모. 얘들아, 이 가뭄의 마른 현실이 여기에서 시체에서 뭐가 만들어진대? 꽃이 핀대. 그러면 이 마른 현실은 부정적이었던 거잖아. 불탄 거. 근데 그 마른 현실이 있어야지 그 시체의 끝에 뭐가 또 생길 수도 있어. 꽃이 생길 수 있지. 부정적인 현실 혹은 극한의 현실, 고통의 현실이 끝나야지 뭐가 있을 수 있어? 삼강의 실로? 뭐가 있을 수 있어? 그래야지 희망이 있을 수 있어. 그것을 극복해야지. 그치? 이해돼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역설적 인식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표현이 역설적이라기보다는 인식이, 그지? 찬란한 화제를 위해 지피는 불길은 거인처럼 치솟아서 꿈을 밝힌다. 요원에 그슬린 검은 잿더미 세모. 이 검은 잿더미 위에서 뭐가 번질 수 있어? 푸른 바다가 번지죠. 싱그러운 냄새가 오죠. 그래서 3월의 뜰을 만들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불타야지 새로운 것이 생성될 수 있어. 너희 혹시 그 옛날에 농사 지을 때 그 쥐불놀이 같은 거에서 논이나 밭 한 번씩 싹 불태우는 거 아니? 싹 불태우는 이유가 그래야지 세균이랑 모두 다 죽고 거기에 그것들이 불타서 거름이 잘 돼서 잘 성장해. 마찬가지로 이 고통과 시련이 끝나야지 그 잿더미 위에 푸른 바다, 여기서 말하는 푸른 바다는 진짜 바다가 아니라 뭐겠어? 그치, 희망이 싹 틀 수 있어. 그리고 이 고통을 다 다져놔야지 싱그러운 뭐가? 냄새가 와서 3월이 되잖아. 3월이라는 건 뭐야? 봄. 여기서의 봄은 뭘 의미하겠어? 생명이나 소망, 새로운 전환, 희망이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잠시 칠판. 여기에서 부정적인 현실과, 그치? 상징적으로 긍정적인 시어, 푸른 바다라든지 이런 게 서로 계속해서 뭐 되고 있어요? 그렇죠. 대조적인 시어 있죠.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 푸른 시각, 싱그러운 냄새 이렇게 표현됐네. 그럼 푸른 시각은 뭐야? 심상, 시각적 심상. 그리고 싱그러운 냄새는 후각적 심상. 그럼 다양한 심상이 사용됐지. 이런 걸 무슨 시어라고 했었지? 그렇지, 감각적 시어가 사용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면을 봅니다. 뭐 연으로는 삼연은 아니지만, 나는 불을 끈다. 꿈꾸는 시간을 위해 나는 지하 층계를 딛고 내려간다. 딛고 내려간다 밑줄 쳐봐. 야, 보통은 꿈을 꾸려면 미래를 향해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얘는 뭐라고 표현했어? 내려간다라고 표현했어. 왜 그런 표현을 썼냐 하면 부정적인 현실을 겪어야지 그때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지? 가는 물줄기는 어느새 뿌리를 받고 질척질척 땅을 적시고 있다. 마른 뿌리는 가는 물줄기에 주둥이를 받고 지금 목을 축이고 있다. 나는 불을 끈다. 불을 켜는 시간을 위해 밑줄 쳐봐요. 불을 켜는 시간을 위해 나는 불을 끈다. 불을 끈다는 게 계속 강조된 것도 있지만 마지막에 밑줄은 어떤 의미로 밑줄 쳤을까요? 그치. 표현이 모순되지 않니? 희원아, 사랑하기 위해 이별해. 뭔 개소리야. 그치? 앞뒤가 모순되지. 불을 끄기 위해서 불을 켜자. 뭔 말이야. 그치?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표현이 앞뒤가 완전 모순돼. 이게 무슨 법이었죠? 역설법이에요. 이 역설적인 상황의 인식을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고통과 시련을 이겨냄으로써 미래에 대한 무엇을? 희망을 발견하는 신 거야. 척박한 현실을 이겨내고 전환해서 미래의 생명을 다시 되찾고 싶은, 소망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구나. 요 정도만 잘 인지해도 문제풀이가 괜찮을 겁니다. 자, 이 문제풀이를 가지고 혹시나 답이 달라질 문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보다 여기서 은근히 좀 틀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재풀이를 들어갑니다. (1번에 4) (2번에 4) 그 다음 3번은 둘 다 지금 고민 중인데 답을 좀 골라볼까? 둘 다 틀렸어서 지금 다시 수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희원이는 2번으로 골랐어. 맞게 잘 골랐고. 이원이는 3번 나의 싱그러운 냄새가 뿜어 만드는 3월의 뜰에 화자가 지향하는 생명력 있는 세계가 형상화됐다. 특별히 잘못됐다고 볼게 전혀 없지. 그럼 2번은 왜 틀렸어? 나의 가뭄에 마른 현실이 불길이 거인처럼 치솟는다는 것은 현실의 척박함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아니라 현실의 척박함이 갈수록 어때지는 거야? 거인처럼 막 불길이 치솟는다는 것. 너무 힘들다는 뜻 아니겠어? 그치? 이해됐어요? 우리 3강의실에 있거든? 우리 저쪽 알지? 거기 가서 테스트 보고 있어. 공부하고. 자, 그러면 여기 풀이를 마쳤고요. 넘어가서 민농가 파트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도 핵심 정리를 좀 같이 해볼게요. 7번 글을 잠시 봅니다. 그 7번 문항에서 보기를 좀 볼게요. 보기를 읽어볼게요. 가와 나는 비판의 주체 또는 대상으로 등장하는 사대부를 통해 조선 후기 사회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사대부 작가의 의식 세계를 형상화하고 있다. 맞죠? 자, 그런데 가는 화자인 사대부가 농부의 삶을 가치 있게 생각해. 그지? 그리고 농부가 해야 할 것을 강조해. 그리고 정치 현실을 농사 상황에 빗대서 뭐해? 비판했어. 근데 나의 등장인물인 사대부는 무두장이의 삶을 낮게 보죠. 그러면서 위선적인 태도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봐봐. 가의 사대부는 자기가 잘못된 정치 현실을 비판하는 비판의 주체고, 맞지? 나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비판을 받는 주체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비판하는가 비판받는가로 판단을 해서 문제풀이를 했어야 돼요. 가시를 한번 봅니다. 저기 가는 저 농부야. 이 나의 농가를 살펴들어라. 농부 노래를 좀 들어봐라. 나라의 믿는 근본 우리 백성 그 아니며 우리 백성 믿는 근본은 이내 농사 아니겠나? 야, 그러면 선생님 봐봐. 우리나라의 근본은 뭐야? 농사야. 너희의 근본은 농사야. 그러니까 농사 짓는 너희가 멋진 거야, 대단한 거야 라고 지금 칭찬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크고도 저 큰 사업 천하 대본 이뿐이라 이뿐의 밑줄. 뭐밖에 우리나라에 큰 사업은 없다. 농사를 지금 예찬하는 겁니다. 바디랑의 좋은 씨앗 읽어 묵힐 자리 살펴 농사 준비
이 모춘의 때 지키기 급선무라. 때를 지켜서 농사를 잘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지어야 돼. 자, 근데 중략 이후에 문노라, 나라, 조세, 세모. 조세가 무슨 뜻이에요? 세금이에요. 하은주 때와 비교해서 어떠한가? 공법, 조법, 조세 제도는 하은 때에 끼친 법이라. 주나라 칠법은 11짓의 그 아닌가? 이렇듯 끼친 제도 역대 성조를 본을 받아서 가볍게 부과함은 이웃까지 좋을시고 밑줄. 야, 그럼 세금을 가볍게 부과해야 된다, 무겁게 부과해야 된다? 가볍게 부과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지? 어찌하여 권세를 부려서 세금 고하 못 정하니 더할 세금 무슨 일인가 가렴은 어이할꼬 밑줄. 야, 그럼 세금을 계속 혹독하게 물리는 거지. 이런 걸 한자성어로 뭐라고 해? 가렴주구라고 해. 너희가 가렴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아, 세금을 혹독하게 물어서 백성을 괴롭히는 거구나 라고 인지하면 좋겠지. 자, 그 다음 여러 나라 어인일인가 길쌈허탕 오늘이라 봄에는 새씨를 먼저 팔고 여름 곡식을 다시 내니 중엄하다 저 조세를 어찌하니 두려울까 밑줄. 조세가 너무 두렵다야 두렵지 않다야. 두렵다라는 것을 서리법으로 강조한 거야. 아, 농부들아, 농사 때를 놓치게 되면 이 내 중세 어이할고 번거롭다. 사양하지 말아라. 이 사이 저 사이에 섞여 핀 저 악초 세목. 저 악한 풀은 어떻게 해야 돼? 뜯어서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죽여야지. 어찌하여 용서할까? 모든 뿌리를 제거하세. 제거하지 못하면 어이하리. 송이 날묘 이 때문이라. 상한 새싹 물론이요 뿌린 씨와 자라나는 씨의 가정이라. 금년에 못다하면 명년 제초 풀 뜯는 걸 누가 할까? 새싹이 나와도 안 여무니 악초의 탓 아닌가? 악초세모. 야, 새싹도 다 죽여버리는 악초지. 그러니까 이 악초는 뭐 해야 돼? 뿌리 뽑아서 없애야 돼. 죽여야 돼. 묘논에 있는 가라지 세모. 간신과 어떠하며 간신세모. 가라지가 뭐냐 하면 그 악초예요. 나쁜 풀. 그 풀 때문에 이 좋은 곡식들이 다 죽는 거잖아. 그것이 바로 간신과 어떠하면은 간신과 같다 다르다. 간신과 같다. 조밭에 누워있는 쭉정이 세모. 오랑캐와 어떠한가? 오랑캐와 같다. 아, 진짜 농사에 비유를 했네요. 풀에. 풍호 뒤에 저 황충 세모. 원래 메뚜기란 뜻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나라를 좀먹는 누구들을 의미하는 거야. 탐관오리나 아니면 백성들을 괴롭히는 외세 따위를 빗대어서 지금 표현한 거죠. 빼어난 저 큰 벼는 군자처럼 곤고하다. 벼의 동글. 벼는 훌륭한 군자 같아. 근데 이 훌륭한 군자를 누가 다 좀먹어? 황충이랑 탐관오리들, 가라지, 악초 이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이거 다 없애야 된다. 이내 농부 아니라면 우리 군자를 누가 기르겠는가? 하자꾸나 이내 농사 더욱 바삐 하자꾸나. 세금도 내려니와 현인 보필 않겠는가? 소인을 쫓고 군자 등용 왕실의 큰 정치라. 악초 제거하고 좋은 벼를 잘 자라게 하자라고 하잖아. 이때 말하는 악초는 진짜 풀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탐관오리나 간신들이나 나쁜 부정적 세력을 의미할 거고, 좋은 벼는 어떤 사람들? 훌륭한 군자들, 나라의 인재는 더 잘 키워서 나라 일 잘하게 하자라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4번부터 7번까지 다시 풀 시간 잠시 드립니다. 1분 정도 드린 후에 재채점 합니다.
갖다 줄게. 한 5분만 기다려. 자,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4번에 4번을 몇 번으로 했다 틀렸어? 3번. 나와 달리 가는 열거와 연세의 방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가에서는 열거법이 있어요. 맞지? 그리고 연세법이 뭐냐면 꼬꼬무라고 했잖아. 멍숭이 엉덩이는 빨개 하고 빨개로 끝나면 뭘로 시작해야 돼? 빨가면 사과 이래야 되잖아. 연세법이 어디 있냐면 더할 세금은 무슨 일인고가 두꺼운 글씨니까 여기에서 찾았어? 중간쯤? 거기에서 둘, 네 칸 밑에 봐. 아, 농부들아, 농사 때를 놓치게 되면 인해 중세에 어이할고 번거롭다 사양마호 이 사이 저 사이에 섞어핀 저약초를 어찌하여 용서할까. 모든 뿌리 제거하세. 제거하세로 끝났지. 제거 못하면 이렇게 꼬리를 물잖아.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표현들이 근데 4번에 3번? 이거 연세로 보기 약간 애매한데? 열거는 굉장히 많은 건 맞는데요. 연세의 방식이 가에 드러났다고 보기에는 그 부분만 보고 연세법까지 잡기에는 좀 애매하네요. 3번은 X겠네요. 우리 강의실은 머리 잘라서 네. 우리 강의실 3강의실로 가 있어. 자, 됐나요? 그래서 답은 4번 봐봐. 가와 나 모두 물음의 형식, 서리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못한다가 아니라 못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뭐 이런 표현으로 의문형 어미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소설을 좀 나갈 건데